오늘은 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402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24회째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 안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8일 어제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6만 명, 세계 인구는 68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워싱턴 선언, 거기에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다르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이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세 가지 전략적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굴 전쟁을 개시하면 평양과 북경은 초토화된다. 두 번째는 대만을 침공하면 한미 동맹이 공동 대응한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하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한다 등입니다. 위 경고는 정확히 전달되었고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는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한국전, 대만전, 3차 핵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핵협의그룹 창설, 다르파 방문이 부전이 구린 지병의 대전략으로 성공하길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핵협의 그룹, 누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을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이제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한다는데 저게 핵 공격 뒤에는 땅굴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중국의 도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 19, 20, 21년 4개년 동안에 이제 공중에서 탐지를 통해 갖고 땅굴망을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땅굴 탐지 체계를 개발한 다르파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땅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제 중공과 러시아와 북계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손자병법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상책이 아니다. 부전이 구린 지병 싸우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선지선자야 최상책이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전쟁이 예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은 이 카이로스에 이사야서 46장 11절 동방의 사나운 날짐승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욕단 자손과 벨렉 자손은 한 형제입니다. 사나운 날짐승은 전쟁에 능한 사람, 민족,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앞서
대통령과 내각과 장군들이 계엄령으로 내부의 적을 먼저 섬멸하고 내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란 획책의 중심에 중공의 공안경찰과 5.18 유공자 경찰대학 출신 등의 김호철, 민변회장 출신이죠. 윤희근, 경찰대학교 7기인데 중국 사회과학원을 나왔습니다. 문재인이가 다 배비한 것입니다. 이 리더십과 인민경찰 53,33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6장 11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된 저 말씀이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예방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명주, 저 한강변에 있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말에 튀어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왕해군이가 거기에 사장으로서 나와서 우리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왔나? 문재인이가 다 이 중공의 공안경찰을 대한민국에다가 심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인천경찰청과 중국 산동성 공안청이 이제 치안정보 공유 등 업무 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천만 그랬겠습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다 이 짓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안경찰이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상로를 잡아다가 문책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경찰과 대한민국 인민경찰이 합작해서 작년 7월 23일 1차 경찰의 난을 만들었습니다. 사상 처음 정부에 반기던 경찰서장, 경찰국 강행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서장의 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차 경찰의 난은 이임재 용산경찰관 130명이 이제 민노총에 들어와 있는 이 특수군들이 158명, 나중에 1명이 추가됐죠. 저 159명을 집단 살해하는 것을 수수방관했고 결국 수사본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 저게 서로 밀고 밀치고 해서 압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거짓 발표한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2차 경찰의 난입니다. 이임재 경찰서장의 난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5.18 유공자 심의권을 갖게 된 역대 광주시장들은 호남인민공화국과 인민경찰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0년 2240명이었던 5.18 유공자는 1993년 97년 김영삼 정부에서 4067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근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공자의 가족들이 경찰대학이나 하사관학교 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대에서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과 계엄령 이전에 이러한 인물들의 전수조사, 격리 수용이 시급합니다. 이들 핵심 인물들이 경찰위원회와 인민경찰과 핵심 혁명 조직들을 이미 장악 준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단 공개를 촉구합니다. 명단 공개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훈처장에게 있습니다. 광주시장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90년도 2224명 명단이 돌고 있는데 저러한 명단입니다. 97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선 4067명으로 또 김대중 때 또 늙어졌고 또 노무현이가 들어와서 늙었고 또 문재인이가 늙었고 또 다른 대통령은 안 늙었겠습니까? 지금은 1만 명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던 이자 간첩, 이자가 이제 자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광주민주유공자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악랄한 이해찬입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위원회에 7명이 있죠. 민변회장 출신.
박경민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경찰대학교 1기 출신입니다. 유삼영 1차 경찰에 난 주동자, 작년 7월 달에 있었죠. 이 사람이 4기입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5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 6기입니다. 지금 넘버2죠. 윤희근 경찰청장 7기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해서 고속 승진을 한 자입니다. 문재인이가 저렇게 길렀죠. 손재한 특수수사본부장, 이번에 아무 일 없다. 서로 밀치고 해서 죽었을 뿐이다. 마약으로 죽었든지 뭐 누가 독약으로 살해했든지 이런 일 없다. 이걸 발표한 자가 손재한이라고 하는 특수수사본부장입니다. 이임재 2차 경찰에 난 주동자, 용산경찰 서장을 했던 저자는 9기입니다. 실로 국가 패망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은 반드시 이들을 활용한 윤석열 정권 타도의 횃불을 들 것입니다.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해방구가 된 공안경찰, 인민경찰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내란대 계엄령 간 타이밍의 전쟁입니다. 문재인이 책방을 열고 아직까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공안경찰, 인민경찰, 윤희근의 해방구를 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가 국가경찰위원회 이 김호철 위원장입니다. 이 자가 경찰국 출범 강행의 유감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380명 이상이나 되는 저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작년 7월 달에 1차 경찰의 난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1, 2차 경찰의 난을 지휘한 자로 보여집니다. 박경민 경찰의 간첩 중에 간첩으로서 발탁돼서 옷을 벗고 난 후에 국가경찰위 상임위원 7명 위원 중에 혼자서 책상을 차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자가 윤희근을 경찰청장에 추천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든 2명을 추천하든 3명을 추천하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 이게 김호철이와 요 박경민이 그 위에 시진핑과 문재인이가 찍어주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이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간첩 윤희근이가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이자, 그 다음에 중공의 이 법학 석사증을 갖고 있는 이자가 시진핑과 문재인의 낙점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사회과학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기관이다. 1977년 5월에 개설됐다. 철학, 역사, 경제 따위 분야를 위한 개별 연구소가 있다. 저 중에 동북공정연구소가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공안경찰과 인민경찰 중심으로 무력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동북 제4성으로 조선성으로 편입한다. 여기에 윤희근이가 올라탄 것이 바로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누가 시켰습니까? 문재인이가 시켰고 시진핑이가 저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은 대한민국에 이미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저항 세력이 중앙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이 지역을 해방구라고 하는데, 저게 구가 지역 구자지만 또 저러한 세력도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인데 저기에 왕해군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했었고, 저는 저자가 책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슨 공사나 영사나 이러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윤희근이가 있고, 윤희근이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해방구를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한미동맹의 재래식 응전을 기대하며 김정은으로 하여금 강도 높은 핵미사일 도발토록 지원해 왔습니다. 돈도 대주고, 시진핑은 재래식 전쟁에서 비밀 병기인 3.1 땅굴 전쟁과 공안 인민경찰을 활용하는 내란을 백착했습니다. 1차, 2차 경찰의 난을 통해 경찰위원회, 경찰수뇌부, 수사본부 등이 통제 가능한 혁명 전위 조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파 지난 4월 27일을 통해 땅굴 한마디 없이
땅굴 전쟁을 개시하면 전략 전술 핵무기가 평양과 북경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한 셈입니다. 미국의 경고입니다. 다르파 그리고 체크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프라하에 있는 체코 공과대학이 개발한 2018년부터 2021년에 마이크로 에어 비클 IR 탐지 체제가, 그래서 마이크로 에어 비클에 들어가는 저 체제가 EAC라고 하는 공중에서 J-STARS라고 하죠. 공중에서 이제 지상을 훑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11, 12, 1월 3개월 동안을 탐사를 한 그 지도를 미국이 갖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 전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벙커의 깊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m짜리다 500m짜리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의 부전이 구린 지병의 전략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다르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27일 날 가서 앉았던 거기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이 지도입니다. 저기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저기에 보면 Map obtained by single MAV, Micro Air Vehicle in less than 4 minutes. 4분 안에 저 지도가 딱 작성돼서 주어지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다르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청와대가 이렇게 생겼고 청와대 밑에 이러한 거대한 기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 라고 선언을 했던 이 그래픽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픽으로부터 저 아주 파랗게 남색, 청색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의 깊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61-12라고 하는 지하를 침투해서 터지는 전술 핵무기를 그러면 몇 미터에서 폭발을 시키자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B61-12라고 하는 모델 밤의 모습입니다. 지금 최신의 전술 핵무기입니다. 과거에는 100m 이상의 공산 오차를 갖고 떨어졌는데 새로운 무기체계는 30m 이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실험 보고서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차례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공격,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시진핑, 문재인, 이해찬의 완벽한 3구 부정선거를 뚫고서 0.73% 24만 표 차이로 당선된 기적같은 일이 이를 웅변합니다.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 공격 불가피하다. 이 두 얘기는 후보자 시절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민간인 대량 살상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다. 대만의 인위적인 현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등 일련의 공적 발언은 4월 27일 다르파 방문으로 땅굴 전쟁이 일으키면 평양 북경은 초토화된다 라는 한미동맹이 보내는 전략적 경고의 서막이었습니다. 지지하며 기도합니다. 땅굴 전쟁, 시진핑이가 갖고 있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28,500명 주한 미국 군인들을 생포하면 전쟁은 끝난다라고 하는 이 땅굴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등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다르파 방문이 이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 동북공정, 중국몽 같이 꾸겠다 간첩 문재인이 선언한 것이죠. 저게 이제 빨갛게 남한까지도 해서 동북 4성으로 집어넣겠다. 대만도 합병한다. 이것을 갖고 있고 여기에 중공의 국무원이 운영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윤희건이가 이 전략을 위해서 채택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경찰청장으로 지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역도 중에 수계 중에 한 명이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이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시진핑의 다음 대안은 내란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북경이 날아가겠구나. 그러므로 내란에 이제 치중을 하자. 내란 획책의 중심에 문재인, 김호철, 윤희근과 남노당의 검수완박법 강행과 공안인민경찰의 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4만 경찰은 53,339명 38%의 인민경찰에 의해 시진핑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의 내란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셔서 남노당 국회의원 173명은 물론 경찰위원 18개 시도에 7명씩 앉아 있습니다. 126명과 53,339명 인민경찰부터 체포 구금해야 합니다. 여기에 앞서 약 1만 명에 이르는 5.18 유공자들과 공직에 진출한 저들의 자녀 손들을 격리 수용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비군 중대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지급하여 땅굴에서 기어나오는 적의 기갑부대를 경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남노당 괴수 중에 한 명이었고 국회의장이 되면서 이제 당적을 버렸지만 이제 박병석 이를 포함해서 남노당 173명이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틀렸습니다. 헌법에 검찰의 권한을 없이 하려는 검수완박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렇게 썼어야 옳습니다. 이 자들을 체포하는 일이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 중대장마다 한국의 비치 화살 현궁 미사일을 갖추도록 대통령께서 조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전차 뚜껑을 다 따버리겠다.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5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하면서 바로 173명을 체포해야 됩니다. 비상포고령 1호안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 19명의 국무위원, 대통령 문재인과 검수완박법의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묻고 방조한 5명의 헌법재판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2호안입니다.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언론 검열을 자행 지원하고 있는 언론노조원 15,670명,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등 90명 중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등 9명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등 9명 위원, 구글 코리아 김경훈 등 임원, 언론검열관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3호안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간첩 문재인이 14만 경찰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18개 시도의 경찰위원 각 7명으로 임명한 126명의 위원들과 전국경찰위원회 가담한 53,339명의 노조경찰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4호안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지원했던 18개 시도의 선관위원 18개 곱하기 9명 162명과 사무처 임원 및 관련 재판을 2년 넘게 지연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린한 14명의 대법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제5호안
적의 기습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케 한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 없다라는 거짓 정보를 생산 승인 유포한 역대 육군본부 땅굴 탐지 과장 정보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계엄령 선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셔서 4월 26일 날 이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셨고 4월 27일 날 다르파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이 다르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땅굴 탐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J-STARS라고 하는 항공기에 안테나를 부착해서 한반도를 훑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도 그리고 현충원에도 이러한 사진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대비를 하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저 문재인이가 만들어놨던 친중, 아니 이제 북한과 남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이 전략을 버리고 한미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중공의 침공이 있을 때 중공까지도 격퇴하는 이 전략을 마련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구출하며 조국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저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때려잡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가 임명한 저 윤희근이라고 하는 이제 경찰대학교 7기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그래서 중국 법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저자가 중공의 간첩이 되어 공안경찰과 함께 인민경찰을 엮어서 대한민국을 이제 시진핑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완벽히 대응하는 19명의 내각이 되게 하시고 10명의 대장군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종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자랑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조태용, 김규현,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은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탄핵함으로써 행안부를 경찰대학 7기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 윤희근 경찰청장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김호철 윤희근의 경찰지휘부는 299개 경찰관서 무기고를 장악하여 유사시 내란의 선봉을 맡을 것입니다. 저들이 행동하기 전에 계엄군이 저들을 먼저 통제하는 타이밍의 전쟁입니다. 전쟁 전략에 능한 19명 한덕수 내각과 제갈공명과 같은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동방의 사나운 날짐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 구원하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비밀경찰 동방명주 수사 하나 안 하나 유야무야 됐습니다. 왜 경찰위원장과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다 중국 시진핑의 지휘를 받는 역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이제 비밀경찰은 없다라고 왕해군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교민회, 중국 교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저자는 공안을 지휘하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출신을 보니. 그런데 이 배후에서 동방명주를 보호하고 이제 중공경찰을 비호하는 세력이 김호철이가 중앙에 앉아 있고 또 윤희근이가 경찰청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부터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내란이 났을 때 14만 경찰이 이제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 군대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미 국방부 국가군사지휘본부 및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공식 방문으로 한미동맹의 땅굴전쟁 대비 핵선제 공격 의지가 중러북에 전달되었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7차 핵실험 또는 요인 암살, 교량 건물 폭발 등 강도 높은 군사도발 테러를 감행한다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선제 공격으로 얻어터질 것입니다. 내각과 지자체와 군대가 땅굴전쟁 내란 대비 군관민 통합 방위태세를 갖추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횃불 시위입니다. 저 가운데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된 특수군들이 여기에 횃불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경찰차를 불지르고 이제 밀어서 엎고 이 짓을 저 특수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배반하지 말고 이제 노무현 때 저걸 맡았던 걸로 노무현 세력에 붙어서 나라를 배반하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보실장님, 땅굴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이제 내란에 대비해야 되는 중책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전쟁 전략, 대전략 개념을 당신이 완성해서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잘 반영하셔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안보실장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 땅굴 없다라고 해온 역대 국정원장과 국방장관과 대장군들, 반역한 자들을 이제는 색출해서 쇠고랑을 차게 해야 되는 역사를 당신이 맡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한다고 끝날 위기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의 사실상 8분의 7의 권력을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이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완벽한 법무참모로서의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역대 땅굴 없다라고 한 국방장관들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그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것을 따라가는 국방장관이 아니라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국방장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도 4.3은 이제 폭동이었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국가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땅굴을 열어준 불도저와 포클레인을 갖고 땅굴을 열어줄 임무를 북으로부터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그러한 반역자가 되지 말고 나라를 구하는 국토부 장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차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의 간첩이고 중공의 간첩입니다. 저를 7개월 사이에 3계급 특진을 시키면서 저 자리에 앉힌 세력이 김호철과 시진핑과 문재인, 이재명 이 세력인 것을 당신은 알 겁니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직무대행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명주 중국 공안경찰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김호철이라고 하는 국가경찰위원장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배후에 윤희근이라고 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그래서 중국 법학 석사를 갖고 있는 이자가 배우가 돼서 이제 왕해군이라고 하는 동방명주 사장을 저 경찰서로 보여지는 동방명주를 보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 19명의 내각을 이끌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는 우리 국무총리님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명의 내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시려고 동방명주 사건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왕해군이가 나 경찰질 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김호철이라고 하는 간첩 중에 간첩, 그리고 민변 회장 출신, 그리고 문재인이가 갖다 세운 저 국가경찰위원장이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배후에 우리 윤희근이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 이 간첩의 소굴이 된 경찰대학교 7기 졸업생, 그리고 저 중공의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이자가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을 엮어서 대한민국을 시진핑에게 갖다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온 내각이 들여다보고 있고 10명 대장군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준비하여 완벽하게 퇴치하는 그 역사를 한덕수 우리 국무총리께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규현 국정원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전략을 잘 수립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저 인민공화국과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경멸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또 한창섭 저 대행을 주님 손얹어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위기 때 완벽하게 저 경찰에 들어가 있는 38% 53,339명의 인민경찰부터 체포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하며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이 경찰대 7기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 윤희근 경찰청장의 14만 인민경찰이 내부의 가장 큰 위협인 것을 알고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인민경찰은 김호철, 윤희근의 지휘 아래 18개 시도의 중국 공안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실로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르파 방문으로 땅굴 전쟁이 예방된다면 이제는 땅굴 내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2차 경찰의 난처럼 윤희근의 14만 인민경찰의 보호와 방관 아래 민노총, 한노총에 침투한 30만 중공북계 특수군을 무장시켜 제주도와 전남과 광주 등을 먼저 해방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지만원 씨가 지금은 감방에 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개봉된 미 국무부 비밀 문서를 보니 광주 5.18은 폭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밝힌 분입니다. 이 폭동을 광주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가짜의 길을 병자 궤도야 가짜의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이걸 4.3 폭동을 민주화로 바꾼 자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고 땅굴망에 저것을 불도저와 이 포클레인으로 열어줄 자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를 눈여겨보고 필요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사살하든지 체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면 그가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2015년도에 탐사했던 자료입니다. 현충원과 땅굴 폭약 배치도입니다. 자, 현충문이 있고 현충탑이 있습니다. 저기에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도 엊그제 저곳에서 참배를 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이제 일본과 전쟁을 할 북한이 아니니까 저걸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6월 6일 날이 위험해서 이것을 걸었습니다. 저렇게 밑에다 폭탄을 바둑판 땅굴망이 저 밑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 밑에다 딱 설치하고 펑 터치면은 거기에서 폭삭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충문 맞은편에 저 잔디밭이 6월 6일 현충식을 할 때 회중석입니다. 저곳에 앉아있는 산부 요인들을 포함해서 해외 이러한 사람들도 다 폭삭 가라앉게 할 수 있는 TNT를 저렇게 묻어놨었습니다. 현충원 정문 앞에 있는 도로에도 저렇게 TNT를 묻어놔서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저기에서 터뜨리고 경유와 등유를 갖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로부터 불과 500m 이내에 있는 전쟁기념관과 국립박물관 땅굴 폭약 배치도입니다. 자, 여기가 전쟁 기념관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TNT를 밑에다 묻어놨고 전쟁 기념관에서 행사를 할 때 저것을 터뜨리면은 이제 날아가게끔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자, 저 국립박물관 바로 남쪽 500m 이내에 있는 저곳에도 저렇게 거대 지하 기지를 만들었고 국립중앙박물관 만들 때 공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할 준비를 해놓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땅굴 폭약 배치도입니다. 8월 15일 날 윤 대통령께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의의 집, 저곳에 TNT를 저렇게 묻어놔서 결의의 집 저 거대한 석조 지붕이 내려앉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 밑에도 그대로 내려앉힐 수 있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원 잔디밭에서 이제 다과회를 할 때도 내려앉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밑에 저렇게 거대한 기지를 만들고 땅굴 탱크와 장갑차를 이제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공안인민경찰의 내란에 준비된 군대가 필요합니다. 당장 6월 6일 현충원, 6월 25일 전쟁기념관, 8월 15일 독립기념관 등이 위험합니다.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달이라도 골라서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은 위 세 장소의 땅굴망 폭약을 라케메라 사령관과 협조하여 탐사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굴망 탐지 식별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물샐 틈 없는 군사 대비 태세가 전쟁 내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은 먼저 299개 경찰관서 무기고부터 통제해야 합니다. 10명 대장군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김정은이가 3.1전쟁 시나리오를 우리 민족끼리 공개합니다. 사실상 땅굴 전쟁 시나리오고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 전략을 이제 동북공정, 한반도 복속시키는 이 전략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3.1 땅굴 전쟁 전략입니다. 땅굴 전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전략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걸 땅굴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날 2번, 3번 25만 특수군을 서울, 부산 등 모든 도시와 그 다음에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이 주요 기지마다 집어넣어서 장악하겠다. 첫째 날. 그리고 후속 전력을 집어넣어갖고 다 장악한다. 첫째 날. 둘째 날 2번 보면 7,600대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해갖고 전 도시를 장악하겠다. 전군을 장악하겠다. 저게 첫째 날 성공했을 때 둘째 날 지하에 있는 것을 올려서 이제는 미국과의 완전한 전투를 대비하겠다. 이걸 선언한 것입니다. 셋째 날은 전투 안 한다. 안정화 작전의 날로서 치안 유지 공급 체계를 복구하겠다. 땅굴 전쟁이 아니면 이 전략 목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나서 우쭐한 나머지 이걸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땅굴 전쟁을 포함해서 내란에 대비하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님,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제는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땅굴 전쟁과 내란과 그리고 핵전쟁에도 대비하는 군대가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르파를 방문하고 그 이전에 미 국방부 전쟁 주의소를 방문케 한 것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란입니다. 전시의 주의권을 갖고 있지만 평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준비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화면은 2015년을 통일대전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선포하고 저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할 준비를 했던 현충원 지하에 있는 폭약 사진들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시해하기 위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에 의해서 모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10명의 대장군들이 이게 이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현충원도 그렇지만 이제 6.25 전쟁기념관도 그렇고 또 8.15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이 모든 곳에 대비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굴 없다라고 하는 육군 대장 출신들을 물리치고 육군 중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땅굴에 대비하는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대장군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겸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폴라 캐메라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셔서 저 두 분이 이제까지 맞춰왔던 팀웍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이 심대한 땅굴망을 대비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바둑판 땅굴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점령하여 원천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접수하는 수밖에 없사오니 이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해병대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해병대 사령관이 저 연평도와 백령도와 제주도에서 펼쳐질 제2의 5.18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남, 전북, 광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먼저 해방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게 주님 손얹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2019년 6월 이후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3.1 땅굴 전쟁을 결재한 날입니다. 이것을 동북공장의 전쟁 전략으로 채택한 날입니다. 한반도 전쟁 내란 도발의 키는 시진핑이 갖고 있습니다. 3.1 땅굴 전쟁 전략으로 2022년 10월에 3연임을 따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3연임을 얻어냈는데 이제는 접어야 할 판국입니다. 그래서 공안경찰, 인민경찰, 윤희근을 동원한 내란 획책이 시진핑 동북공정 전략의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라 캐메라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서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지만
평시에 전쟁과 내란을 미리 대비하는 대장군이 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둑판 남침 땅굴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남북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전쟁 전에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은 필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관악산 기슭 판교 인터체인지 서쪽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탱고 벙커라고 하는 저 지휘소가 있습니다. 저것도 땅굴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픽의 오른쪽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고 바로 밑에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로 근처에 이제 장갑차와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탱크와 이런 것을 묻어놨고, 그리고 탱고 벙커 바로 옆에 이제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마실 농장의 지하에는 TNT 680톤이 2014년 15년 점검 당시에 680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고 벙커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인데 좌측에서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내리는 저 자리 밑이 바로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주의하는 주의소입니다. 그 위를 보면은 벙커로 접근한 땅굴망에서 서북방에서 6개, 동북방에서 6개가 12개의 망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 보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탱고 벙커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기구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2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한미 동맹의 군사적 능력은 목표 공세 집중의 전제 3원칙을 적용하여 적국의 Chain of Command, 그리고 Center of Gravity, 지휘 계통과 그리고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중심을 20분 내에 마비시킴으로써 서울에 포 한 발 떨어지지 못하게 선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완전성과 적시성의 보장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이크로 에어 비클, 그 다음에 제이스타스, 이 적외선 촬영으로 땅굴망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땅굴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관민 통합방위 체제가 지자체별로 완벽히 준비되도록 폴 라케메라 연합사령관이 준비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존 아켈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전쟁에 완벽히 깨어있어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르파 방문으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땅굴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존 아킬리노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군 제독으로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중국해에서 이제 중국의 해상 세력을 경멸하는 일에 또 해안에 있는 적의 미사일 부대 이것들을 경멸하는 일에 중점이 되어 있겠지만 한반도 땅굴 전쟁에도 대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님, 이제 평시에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거기에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당신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군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과 또 그 위에 있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파로 인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저 다르파에서 땅굴 이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땅굴망을 파악한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굴 전쟁에 대비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한반도에서 또 대만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전쟁을 예방하는 대장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 아켈리노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작전 구역 내에 있는 이 한반도의 땅굴 전쟁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대비하게 도우시고, 중공이 도발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북경을 초토화시키며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폴 라케메라 사령관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 역사, 준비태세에 오히려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준비하는 그 역사가 폴 라케메라 사령관에 의하여 완벽하게 준비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02회 땅굴안보 구국 기도회에 진리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